길을 걷다 문득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무엇을 얻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며 살았을까요? 젊은 날엔 화려한 겉모습이나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인 형편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았지만 100년이라는 긴 세월의 끝에 서서 다시 보니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해주는 것은 결국 내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의 따스한 눈빛뿐이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저녁 노을과 같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릴 줄 아는 진실한 다정함을 지닌 이와 함께라면 그 쓸쓸한 고독조차 은은한 평온으로 바뀐다는 소중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긴 삶의 여정을 통해 배운 사람의 가치와 진짜 인격의 향기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오늘 어느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잠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한참이나 살다 보니 참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던 사람도 있었고 큰 부를 쌓아 명성을 떨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화려했던 것들은 계절이 바뀌듯 하나둘씩 힘을 잃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는 껍데기들이 시간이 흐르면 결국 모두 평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4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 사람의 얼굴은 신기하게도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젊은 날의 이목구비가 어떠했든 그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얼굴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게 마련이지요. 돈도 그렇습니다. 그저 끼니 거르지 않고 마음 편히 머물 곳이 있다면 그 이상의 숫자는 우리 삶에 그리 큰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섰을 때 그 돈을 한 푼이라도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홀로 병상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화려한 명함도 아니고 두둑한 통장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타고난 다정함 뿐입니다. 돈으로 고용된 사람의 손길과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이의 손길은 그 온기부터가 다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하고 돈이 많아도 다정함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단 1분의 가치도 없습니다. 조금은 모질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며 목격한 가장 분명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꽃은 금방 시들지만 흙 속에 깊은 뿌리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법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숨을 골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진실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너라는 가면과 본능이라는 진실 사이의 차이입니다. 세상에는 참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당에서 의자를 빼주거나 차문을 열어주는 그런 세련된 행동들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행동들이 때로는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일종의 연주회는 아닌지 살펴보게 되더군요. 나는 이렇게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만족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격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정함의 신경회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거치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다정함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기에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작은 순간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말입니다. 거기에는 가식이라는 옷이 벗겨진 그 사람의 진짜 영혼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가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을 대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곤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개를 숙여 꽃향기를 맡는 사람과 무심코 발로 짓밟고 지나가는 사람의 차이 말입니다. 그저 보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할 때 당신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깃든 다정함, 그리고 상대의 고단함을 묵묵히 읽어주는 깊은 눈빛입니다. 젊음이 떠나고 힘이 빠진 자리에는 오직 그 사람이 가진 영혼의 빛깔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진짜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차갑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사람을 고를 때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무의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이지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나를 먼저 감싸주는 손길, 식당 점원이 실수를 했을 때 건네는 부드러운 한마디, 길을 잃은 노인을 향해 기꺼이 멈춰서는 발걸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의 결입니다.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걷느냐의 문제입니다.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느냐보다 그 마차 안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껍데기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따뜻한 신경회로에 새겨진 사랑의 기억은 우리 영혼의 끝까지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혹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어떤 온기가 되어주고 있나요?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희미해졌을 때 마지막까지 선명하게 남을 것은 오직 우리가 나누었던 진실한 다정함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요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조금 더 따스하게 비춰주기를 마음 깊이 소망해 봅니다. 창밖으로 시린 바람이 불어오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긴 세월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았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제 저는 인생의 세 번째 통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본성이 오롯이 드러나는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이별과 만남을 겪으며 몸으로 익힌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눈이 침침해지는 일이지만은 역설적으로 사람의 마음결을 읽는 눈은 더 깊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웃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곧 머지않아 나를 대할 태도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식당에 앉아 점원을 대하는 누군가의 말투를 가만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자신보다 서툰 후배나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은 어떠한가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씁니다. 예의를 갖추고 미소를 짓고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 내뱉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앞에서는 그 가면을 너무나도 쉽게 벗어던집니다. 저는 식당에서 무심코 점원에게 반말을 던지거나 사소한 실수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 영혼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다정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에게 줄 것이 남아있고 내가 그보다 우위에 있을 때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내가 힘을 잃고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가 점원에게 뱉었던 그 날카로운 화살은 오롯이 나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인생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는 모두가 성인 군자 같지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로 안다고 말하기 전에 그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은 과연 누구를 먼저 보호하려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삶의 평온할 때는 모두가 동반자를 자처합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걷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본능이라는 놈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보호하려 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곁에 있는 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나를 먼저 등지는 사람은 결국 세월의 풍파 속에서 나를 홀로 남겨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경제력이 바닥나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 또한 하나의 커다란 위기입니다. 그 긴 위기의 터널을 지날 때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이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작은 공경 속에서도 나를 먼저 걱정해 주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 낯선 노인이 앉아 있더군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는데 정작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벽지에 스며들어 흔적조차 희미합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오직 정지된 공기와 먼지뿐입니다. 한때는 이 고요함이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서서히 잊혀가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옵니다. 이런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약자를 대하는 시선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나 노인처럼 나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존재를 향한 따스함은 계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다정함의 총량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진 아이를 보고 무심코 멈춰서는 마음이나 힘겹게 짐을 들고 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월이 흘러 나의 외로움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당신이 가장 믿었던 그 사람도 당신이 쓸모없어지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은 참 아프고도 차갑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차가운 진실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때로 유리그릇 같아서 가장 빛날 때 가장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젊고 유능할 때 맺었던 수많은 인연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나의 초라한 뒷모습까지 사랑해 줄까요? 그저 침묵,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웁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담고 있는 본성의 깊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밝은 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도 응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배신과 실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용서와 수용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무심결에 내뱉는 한숨과 약자를 향해 던지는 짧은 눈빛,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본능적인 몸짓을 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맑은 눈을 선물합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울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혼자 남겨진 시간에 비로소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할지,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아무에게나 마음을 기기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의 세 가지 장면을 가만히 복기해 보십시오. 진정한 다정함은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소박하고 때로는 투박하기까지 합니다. 식당에서 물 한 잔을 건네받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낮은 목소리에 담겨 있고, 비가 오는 날 옆 사람에게 우산을 조금 더 기울여주는 젖은 어깨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비참하고 힘든 순간에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주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 주었던 그 몇 명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들이 모여 우리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지펴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본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스스로가 타인에게 어떤 장면으로 기억될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어떤 장면으로 남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겨우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오늘도 사람이라는 깊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안목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보다는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평온해지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토양입니다. 그 토양 위에서 진정한 인연의 꽃이 피어나기를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어둠은 만물을 덮어주지만 동시에 본질만을 남겨둡니다. 당신의 밤도 그 본질처럼 고요하고 깊어지기를 빌어봅니다. 세 가지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을 대하는 태도, 위기 속의 본능, 그리고 약자를 향한 시선.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보아도 당신의 곁에는 귀한 사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보물이자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간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그들의 성취보다는 성품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조금은 가벼우셨나요? 혹은 조금 더 쓸쓸해지셨나요? 그 어떤 감정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표이니까요.
당신의 노년이 이 깊은 통찰로 인해 조금 더 우아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길고 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아주 작은 불빛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또 다른 지혜와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하시고 마음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눈부시게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은은하고 향기로운 시간이 되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세월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만을 남겨두는 여과기이기도 합니다. 그 여과기를 통과해 남은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데워 주었기를 바랍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쉴 시간입니다. 고요한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100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걸어오며 참으로 많은 이들이 제게 묻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 노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느냐고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긋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당첨 복권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인연이라는 것은 결국 닮은 영혼끼리 마주보는 거울과 같더군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깊은 사유는 내 영혼이 먼저 누군가에게 당첨 복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조건이나 성격, 나를 대하는 태도를 따지며 좋은 인연을 감별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 미녀와 야수는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영혼의 성숙에 관한 아주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야수의 흉측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운 영혼과 그 안에 깃든 진실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낸 것은 바로 벨이라는 여인의 맑고 깊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먼저 아름다웠기에 야수의 탈 속에 갇힌 왕자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처와 욕망, 그리고 사회적 지위라는 무거운 야수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곁에 보석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빛나는 진심을 알아챌 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단점이라는 털만 보게 될 뿐이지요.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나 스스로가 먼저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아주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며 대가 없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영혼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의 창을 맑게 닦아낼 때 비로소 상대의 야수 같은 겉모습 너머에 있는 왕자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이 열리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도 분명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불평과 시기로 영혼이 썩어가는 사람에게는 설령 성자가 곁에 머문다 해도 그저 냄새나는 살덩이로 보일 뿐입니다. 참으로 아픈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제가 100년의 긴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인연을 지켜보며 깨달은 가장 정직한 결론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인연의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곁에 온다 해도 내 안의 어둠이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시 가만히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외로움을 타인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노년의 진짜 고독은 내가 줄 수 있는 온기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차가운 침묵입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다정함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은 비로소 사막처럼 적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뜰을 더 정성껏 가꾸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타인의 흉을 보는 입술을 닫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연습하며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그 일상의 반복들이 우리의 영혼을 보석처럼 연마합니다. 그렇게 연마된 영혼은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깊게 펴도 감출 수 없는 은은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세월을 견디며 정직하게 인격을 닦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빛깔입니다. 그 빛을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빛을 지닌 이들이 모여듭니다. 굳이 애써 찾지 않아도 맑은 물에 달이 비치듯 그렇게 자연스러운 인연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욕망은 파도처럼 거세게 몰아치지만 인생의 저녁 노을 앞에서는 그저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만이 남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년을 살아온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침묵,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의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향기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타인에게서 당첨 복권 같은 행운을 찾으려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 안에 다정함이라는 씨앗을 가만히 보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친절, 비난 대신 건네는 격려,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이 작은 행위들이 모여 여러분의 영혼을 빛나게 할 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은 더 이상 고단한 사막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 머무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100년의 길을 걸어온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결국 우리가 뿌린 다정함의 깊이만큼 풍요로워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첨복권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그 따뜻한 영혼의 빛으로 세상에 숨겨진 왕자들을 깨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온한 별빛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00년의 길끝에서 마주한 이 작은 사유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물결을 일으켰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화려한 불꽃을 쫓느라 정작 매일 아침 우리를 데워주는 따뜻한 숭늉 한 사발 같은 다정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진짜 사랑은 요란한 드라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마주 앉아 나누는 고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이 새롭게 발견한 다정함은 어떤 모습인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각이라도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신다면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이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잠시 멈춰서서 돌아볼 시간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그 마음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노년의 지혜를 이어가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따스한 밤 되십시오.